자, 이 감수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은 뭐냐면요, 생식기관에서 이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분열이에요. 요걸 감수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요, 생식기관이에요. 근데 동물과 식물의 생식기관이 다르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 그래서 식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뭐 밑씨나 아니면 꽃밥에서 일어나요. 다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정소나 난소에서 이 감수분열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감수분열의 특징을 보시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지만, 얘는요, 분열이 일어나는 횟수가 2번 일어나요. 다음 두 번째, 만들어지는 딸세포 수가요, 2번 분열하기 때문에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4개가 만들어져요. 즉 하나였던 애가 분열하면 2개가 되죠. 근데 얘네가 또 각각 한 번 더 분열해요. 그래서 4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 염색체 수가요, 어떻게 되냐면 2n개였던 염색체가 n개로, 즉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얘를 감수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감수분열 이렇게 불러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감수분열 과정. 자, 근데 기본적인 과정의 특징은요,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감수분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분열은 어떻게 되느냐,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아이고 너무 간기, 아이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분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수 제1분열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일어나는 건 그럼 뭐예요? 감수 제2분열이라고 불러요. 저 설명 시작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요. 간기 때 염색체수 2배 되고요. 전기 때에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나요. 중기 때에는 염색체가 가운데 쭉 늘어서기 때문에 관찰하기 제일 좋고요. 후기 때에는 양쪽으로 끌려가요. 말기 때는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자, 그런 특징은 똑같은데 이 감수 분열만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가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져요.
다음 감수 제1분열 후기 때 이제 후기에서 말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2n이었던 염색체가 n개로, 즉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요. 자, 그래서 이 감수 제1분열에서는요, 감수 제1분열에서는 2n개였던 염색체가 n개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얘는요, 다른 말로 2형 분열이라고도 불러요. 왜냐면 서로 대립된 유전자가, 그러니까 대립된 그 염색체가요,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 제2분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뭔가 하나 빠져있죠. 제1분열하고 다르게. 뭐가 없어요? 간기가 없어요. 간기가. 즉 제2분열은 간기가 없이 진행되는데, 왜냐면 자, 이 간기 때에는 염색체 수가 2배로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감수분열을 하는 건 뭐냐면 염색체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거예요. 반으로 줄이기 위한 건데 간기가 한번 더 들어가 버리면 기껏 반으로 줄여놨더니 다시 또 2배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간기가 없이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 염색체 수를 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더라. 자, 다음 그래서 이 제2분열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1분열에서 n개로 줄어든 염색체가 그대로 n개로 유지돼요. 그래서 이 감수 제2분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동형분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요, 요 녀석이 하나 궁금해지실 거예요. 누구냐면 이가 염색체가 누구냐. 자, 이 이가 염색체라는 건요, 뭐냐면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 한 쌍의 염색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랬죠. 즉 그 한 쌍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은 거예요. 즉 접합한 염색체예요. 자,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 이가 염색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감수분열할 때만 나타나요. 언제?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요거 기억해 두셔요. 자, 다음 이제 감수분열의 의 봅시다. 네 번째, 그럼 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감수분열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 뭐냐면요,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요, 선생님이 염색체의 특징할 때요, 같은 생물이라면 염색체 수가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아빠의 정자랑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근데 감수분열하지 않고 그냥, 즉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다면 정자에는 46개, 난자에도 46개. 원래 그러면 아기는 몇 개? 92개. 뭐라 그랬어요? 같은 생물이라면 염색체수 똑같다 그랬죠. 근데 이러면 아기가 염색체수가 2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돼요? 감수분열을 통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즉 23개, 23개,
3개 들어가게 되면 2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아기도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어떻게 돼요? 46개. 즉 세대를 거듭해도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유지하기 위함이더라. 다음 생식세포를 만든다라는 건 이제 생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생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생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체세포 분열하고요, 감수 분열 비교, 요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표가 좀 길죠?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하고 비교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 뭐가 다르냐면 장소가 다르죠. 근데 이때 장소도요, 우선 동물과 식물이 또 서로 달라요. 그래서 동물, 식물. 그래서 동물은요, 체세포 분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 몸에서 일어나죠. 다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어디와 어디? 생장점하고 형성층, 그죠? 그래서 생장점에선 길이 생장이 일어나고, 즉 길게 자라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형성층에서는 부피 생장이 일어난다 그랬죠. 두꺼워지게 해줘요. 다음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은 어디와 어디? 정소와 난소. 그 다음 식물은 밑씨나 꽃밭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자, 다음 이제 분열하는 횟수를 보시면요, 체세포 분열은 한 번,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끝. 근데요, 감수 분열은 2번,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만들어지는 딸세포의 수를 보시면, 자, 각 체세포 분열하면 몇 개 만들어져요? 2개. 근데 감수 분열하면 4개. 왜? 2번 분열이 일어나니까. 다음 염색체 수를 보시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염색체 수.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요, 2N개였던 게 그냥 그대로 2N개로 어때요? 일정해요. 근데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N개, 쌍을 이루고 있던 애가 N개로, 즉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자, 그다음 각각의 의를 비교해보면요, 체세포 분열의 의는 뭐다 그랬어요? 생장, 그러니까 몸이 자라게 해줘요. 근데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자손을 만들어서 퍼뜨릴 수가 있죠. 그다음 이가염색체를 보면, 아까 이가염색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동염색체 한 쌍이 서로 들러붙은 거다 그랬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할 때에는요, 이 이가염색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감수 분열할 때만 나타난다 그랬죠. 자, 요거 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